재작년에 혹시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 났던 거 기억나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정부의 방침이 세금도 적게 떼고 대신에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것도 적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어요. 네. 매우 합리적이죠. 사람들 쌩 난리 났잖아요. 그 이유도 심리적 회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3번째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세 지출 계정으로 심리적으로 가버렸죠. 그렇죠. 완전히 화나는 거죠. 그죠? 소득에서 지출로 바뀐 어떤 심리적인 어떤 박탈감은 합리적인 거 설명이 안 됐던 거죠. 아, 그러면은 이 심리적 회계 이론이 아까 그 우리 얘기했던 손실 혐오 이론으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손실 혐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같은 가치라면 이익보단 손해에 훨씬 민감하다. 특히 이건 언제 발휘되냐면 내가 이 지갑에 10,000원짜리 10장을 늘 갖고 다닌다. 그게 중고점은 10,000원짜리 10장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갑을 열었더니 한 장이 더 있어. 기분이 좋죠? 그럼 10,000원만큼 밸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10장을 갖고 다니는데 어느 날 봤더니 한 장이 비어. 그럼 그때 10,000원 잃어버렸다는 가치에 대한 체감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훨씬 크게 다가온다.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손실 혐오의 성향이고 이건 뭐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특히 구매 직전, 의사결정 직전일수록 손실 효과는 많이 발생해요. 따라서 브랜드는 나를 택하면 생기는 이익을 갖고 이득을 갖고 설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의사결정을 부추길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손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 홈쇼핑이네요. 그렇죠. 마감 직전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홈쇼핑이 전형적으로 그래요. 처음에 한 3분의 1은 지금 이 물건 카테고리 전체의 강점을 막 얘기해요. 두 번째 중간에는 그 특정 브랜드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때 주는 혜택을 이익을 막 얘기해요. 마지막 3분의 1은 뭐예요? 오늘 아니면 이 혜택 없다. 손실 혐오를 확 부추기는 거죠. 그럼 그때 지름신 강림하는 거죠. 그 손실 혐오 성향은 행동 직전, 의사결정 직전에 보다 강렬하게 발생하고요. 어떤 행동을 유도하려면 이익만큼이나 손해를 강조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마케팅도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금연시킬 때는 담배 피웠을 계속 피웠을 때 손해를 얘기하는 게 효과적인 겁니까? 아니면 담배를 끊었을 때 생기는 이익을 얘기하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행동을 유도하려면 당연히 이론상 손해를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마케팅적으로도. 그 손해가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10대 대상 금연 캠페인은 뭐가 있냐면 담배 피우면 폐빵꾸 난다, 난리 난다. 안 끊어 애들이. 담배 끊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좋은 대학 간다. 안 끊어 이 새끼들이. 담배를 피면 생기는 손해를 얘기하는데 현실적 손해를 얘기한 거예요. 미국 10대 대상이에요. 주 타겟은 남학생이에요. 10대 남자애는 두 그룹이잖아요. 두 집단이에요. 여자애를 좋아하는 애들과 여자애를 아주 좋아하는 애들. 졸라 좋아하는 애들. 그래서 나온 캠페인이 이성이 키스를 꺼린다 캠페인이에요. 폐빵꾸 나서 죽는다고 했을 때도 안 끊던 놈들이 여자친구가 키스를 꺼린다 캠페인이니까 우다다 끄는 거예요.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담배를 끊어봤자 뭐 키스 못 받을 새끼들도 다 끊었어요. 황영. 녹화가 진행될수록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뭔 얘기야? 아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황영, 다음부터 메이크업 하루 전에 하십시오. 본의 아니게 이제 용모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지역 기반으로 살다가 타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만나잖아요. 서울 출신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부산이나 대구나 이쪽 친구들 보면 시골에서 왔네 그래요. 그게 얼굴에 부산 친구들은 또 그러죠. 아니야, 포항이나 이쪽이 시골이지 우리는 도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넛지라는 책을 보면은 기준선 설정, 단내림 효과, 앵커링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가부키 황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웃지 말고. 아니, 짜내지 마 제발. 이 앞머리 왜 터져? 자막 꼭 넣어주세요. 가부키 황영. 다음부터 메이크업은 전날에. 신발은 나이티나. 강시황형. 눈물 나요. 왜 터져서 그래 쓸데없이. 황영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웃는다.
고마워요, 황영.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형 사랑해요. 자, 한바탕 웃었고요. 황영, 기준선 설정, 단내림 효과,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배가 이렇게 닻을 내리면 그 닻을 내린 데서 별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게 앵커링 효과인데 닻을 내린다는 게 뭐냐면 이씨. 자, 기준선 설정의 인트에서 이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황영? 배에서 닻을 내리면 그 닻을 내린 장소에서 배는 크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닻을 내리는 것을 최초군 초기에 접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조금 불확실한 거 이런 거 의사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초기에 접한 정보가 마치 닷처럼 딱 돼서 그걸 기준으로 비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행동경제학의 이론인 거거든요. 영혼의 단자 카너먼과 뜨버스키 실험이에요. 사람들한테 1부터 100까지 써 있는 거 뽑게 하는 거예요. 숫자가 뭐 임의로 나오지 않겠어요? 30이 나오든 35가 나오든 나올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퍼센트로 환산해서 유엔에 가입한 나라 중 아프리카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를 맞춰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런 거 잘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 30을 뽑았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의 비중이 30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도로 답을 해요. 70을 뽑아요. 그럼 70을 기준으로 75%에서 85%예요. 즉 실제 이 명확한 사실 판단보다는 처음에 접한 실제로는 관련성 없는 정보라도 처음에 접한 정보가 기준이 돼서 거기에 따라 의사결정 내리는 비합리적인 어떤 행태, 그걸 이제 단내림 효과, 앵커링 이펙트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지금 황영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떠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선봐서 결혼하던 시절에 어떤 분이 10번의 맞선, 10번의 중매, 10번의 소개팅을 하면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초기 효과가 발생하느냐, 최근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처음 아니면 마지막 아닐까? 대체로 첫 번째 남자 또는 첫 번째 여자가 기준점이 되죠.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나면 첫사람하고 비교하고 세 번째 사람을 만나면 원투하고 비교를 하고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가장 훌륭해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거랑 별로 상관없나 봐요. 일단 앵커링 효과로도 볼 수 있고요. 그 제시된 자극의 순서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초두 효과냐 최근 효과냐, 처음에 접한 거에 대해서 할 거냐 마지막이냐, 이거로도 볼 수 있고 한데, 첫 번째가 왜냐면 초기에 제시된 정보고 그게 기준선이 앵커링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이와 유사한 사람을 택한다는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앵커링 이펙트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황영이 말씀하셨던 초두 효과하고 처음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서 훨씬 더 반응을 잘할 거냐, 제일 마지막에 제시된 자극에 반응을 많이 할 거냐. 더 쉽게 내 팀이 PT를 한다. 1, 2, 3, 4 중에 뭐가 낫냐 이거죠. 초두 효과가 발생하면 1번이 되는 거고 최근 효과가 발생하면 4번이 되겠죠. 물론 불변의 진실은 잘하는 팀이 되죠, 무조건. 근데 이제 비슷하다고 치면 초두 효과나 최근 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이성적인 설득은 앞부분에 있을수록 효과가 크고 감성적인 설득은 뒷부분에 있을수록 효과가 커요. 단내림 효과가 실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장을 사러 가게 되면 점원이 가장 좋은 옷을 먼저 입히잖아요. 나의 예산은 90만 원인데 일단 100만 원짜리를 입혀요. 그럼 당연히 좋아 보여. 근데 가진 돈이 90만 원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 주세요 하면 아쉽지만 90만 원짜리 옷을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고 나면은 점원들이 이 정장에는 이런 넥타이가 어울리고요, 이런 혁다이가 어울리고요, 이런 양말, 그러면 가장 큰 거를 결정했기 때문에 마치 옵션처럼 선물처럼 그거를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단내림 효과로 설명이 되나요? 또 하나 심리적 회개로도 되고.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나마 좀 가깝네. 저번에 뭐 59년 왕십리 얘기 하신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예물시계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결혼할 때 금붙이 시계. 그때는 예물시계라는 카테고리가 있었고 론진이라는 시계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돈 기준으로 해서 예물시계로 잘 팔렸던 게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께 정말 잘 팔렸어요. 당시에요? 예물시계니까 그나마 좀 비싼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가 광고를 할 때는 나름 매우 격조 있는 잡지 이런데 250만 원짜리만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내림 효과가 뭐겠어요? 초기 제일 먼저 접한 정보가 기준이 되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결혼이 임박하지 않으면 예문식에 열심히 안 본단 말이죠. 론지는 250만 원짜리. 그때 돈 250은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사러 갔더니 30만 원, 4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도 사실 상대적으로는 전혀 싸지 않은 가격인데 앵커링 이펙트가 250에 발생을 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싸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은 시계가 되는 거예요. 퍼시브드 프라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렇죠. 인식된 가격이 좋게 느껴지는 거네요. 명품 매장 가서 왜 가격표 다 써놓는 것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한 500만 원짜리 사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2,000 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초기 접한 정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내림 효과. 이거 별로 비싸지 않네. 착각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전자 제품 보러 갈 때도 입구에 가까운 데에는 화려한 제품들을 보여주고 저 안쪽으로 가야 헤어 드라이기나 다리미 이런 게 저 안쪽에 있잖아요. 일단 비싼 거 먼저 보고 들어가게 하고 그런 거죠. 대학교에서도 첫 시험 잘 봐야 돼요. 그게 단내림 효과의 최초 접한 정보가 돼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처음에 90점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50점을 받았어요. 다음에 실제로 점수를 매길 때도 이 사람이 이미 90점이라는 게 앵커링 이펙트가 있잖아요. 조금 못해도 7, 80점은 줘요. 근데 처음에 이 양반 50점 줬어요. 그게 기준선이 제시됐잖아요. 근데 정말 잘해서 7, 80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60점 정도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삼행시의 20대 초반 대학생 시청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이네요. 제가 이것 좀 재미난 사례가 있어요. 저희 과에 한 학번위에 이름이 최소영이라는 선배가 있어요. 이름이 최소영이잖아요. 여자 같잖아. 근데 우리 과에 A뿔은 여자만 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A뿔을 받은 거야. 철저하게 이름 때문에